그러면요, 두 번째 주제. 여러분, 장미인애라는 이 배우를 아십니까? 이 장미인애라는 배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아주 어여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프로포폴 이런 걸로 사실은 이름을 알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데 어저께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장미인애가 자기 SNS에 자 4인 가족에 100만 원 줘서 이거 진짜 국민 진짜를 위하는 정보 맞나? 정말 핵심을 짚었어요. 이 100만 원의 가치는 어떤 의미인가? 뉴스를 보면은 화가 치민다. 이 100만 원의 가치, 100만 원 무슨 의미겠습니까? 돈으로 총선에 표 털어먹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은 저희 부정선거, 야욕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장미인애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점을 썼어요. 재앙, 재난, 저 돈 진짜 중요해? 아주 그냥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특히 재앙이라는 말에 이 대깨문하고 달좀들이 뒤집어 엎어진 거죠. 그래갖고 장미인의 SNS에 온갖 욕을 막 그냥 다 욕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뭘 안다고, 너 돈 있으면은 너는 100만 원 받으면은 프로포폴 또 맞을 그거지. 이러면서 온갖 욕설, 한 여성에게 가해질 수 없는 온갖 욕설을 어제 하루 종일 해댔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라파솔 멤버님 말씀대로 장미인의 용기 있고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네, 우리 토론토님 말씀대로 참 대단했어요. 네, 진짜. 그런데 하도 여기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인격 모독이었어요. 인격 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미인애가 아주 결기 있게 나갔습니다. 어저께 오후에는 뭐라고 했냐, 나도 자유 발언권 있다. 나 장미인애 헤이 조선 아니냐, 국민으로서 인권의 권리가 있다. 하도 인격 모독을 하니까 이제 나 제대로 누리면서 살겠다. 나의 삶이니까. 이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IMF보다 더 이거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더 힘들더라도 그때보다 더 내가 견디고 또 뭐든 해서라서 뭘 해서라도 난 살아서 버티겠다. 그리고 이기고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깨문들하고 달좀들이 진짜 킹덤의 생사역들처럼 장미인애를 완전히 뜯어서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완전히 그냥 몇천 명이 장미인애한테 달려들어갔고 장미인애 씨를 이기고 짓밟고 완전히 물어뜯었어요.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어저께 장미인애 씨의 SNS였습니다. 네, 우리 지혜님께서 멤버십을 스윗드림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님의 뜨거운 동지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루키루님 말씀대로 이거 악플들 큰일이에요. 그리고 마민성님 돌직구 발언이다.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장미인의 칭찬에 진짜 야무진 청년이네요. 제가 루키루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뭐 장미인애 씨 연예인이고 호화로운 생활하고 뭐 또 굉장히 예쁘니까 온갖 남자들이 유혹도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연예계에서는요 캐스팅이 되려면 좌파가 돼야 됩니다. 그 김민선이 그 가짜 김규리 뭐나 알고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 김민선이라든가 가짜 김규리를 비롯해 갖고 몇몇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문도 있어요. 이 좌파들하고 뭐 그렇고 관계래더라, 뭐 스캔들이래더라, 둘이 사귄대더라. 그걸 또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즉 이건 뭐냐, 여성 연예인들이 좌파하고 줄을 대거나 아니면 좌파 찬양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MC도 할 수가 없고, 하다못해 이 가방 들고 다니는 우리가 가방 못지라고 하는 로드 매니저라든가 코디라든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좌파적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서 살아야지 안전하잖아요. 소속사에서 지켜주겠습니까? 뭐 어디 CF 들어온 것도 끊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장미인애 씨가 딱 이런 생각을 야무지게 했다는 걸 보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똑똑하고 야무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연예계, 엔터테이너 쪽에서도
정말 결기 있는 사람들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연예계에서 우파 연예인 찾기 참 어렵죠, 여러분. 진짜 이거 한강 모래사장에 가갖고 바늘 찾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박상원 씨 무상급식할 때 1인 시위를 이순신 동장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조민기 씨, 이분도 우파였습니다. 저는 조민기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거를 밑으로 본인이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 분에 대해서는 저는 음모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아마 좌파 언저리에 있고 좌파 발언을 했으면은요, 이분은 그렇게 수모 안 당했을 겁니다. 이분은 우파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다고 그랬더니 이분도 아주 반가워하시고 자기는 보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한번 식사도 하고 싶기도 했는데 또 뭐 제가 저기 남자 연예인한테 식사하자고 하기도 좀 뭐해갖고 무슨 기회가 있을 때 여러 명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끼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는 조민기 씨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민기 씨가 저 미투를 이렇게 포장한 좌파들에게 저는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민기 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걸그룹인 이 유나 씨도 우파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나 씨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지 유나한테 막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명 있어요. 정경순 씨도 저를 보면은 막 화이팅하고 자기는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시도 하고, 또 옛날 가수지만은 실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신혜 씨예요. 이 윤신혜 씨도요 확실한 우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장미인혜 씨가 이렇게 정말 저들의 횡포를 당하고 이 횡악을 당하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 우파들 중에 우리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젊은 애들 보호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어저께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미인혜 씨가 은퇴 선언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배우 안 한다. 정부에 대해서 내가 이 비난을 했다고 해갖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제발 그만하길 부탁한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국민, 내 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갔다. 우리 심정 그대로 대변을 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함이 이렇게 변질되고 공격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우 생활 안 한다. 와, 이 SNS에 이거 갖고 은퇴 선언까지 하는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김재동이도 은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어준이도 라디오 MC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다 뻔하게 저렇게 저렇게 다 하면서 왜 우파들은 이 한마디 올렸다고 해갖고 은퇴 선언까지 하고 이렇게 원색적인 조리 돌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장미인혜 씨의 그 심정을 아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뭐 좌파한테도 엄청나게 당했고요. 박사모한테도 당했고요. 뭐 문빠한테도 당했고 노빠한테도 당했고 박빠한테도 당했고 황빠한테도 당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정치를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징글징글하고 너무나 원색적인 공격과 그 상처가 아물어서 제가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요 여러분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참 좋은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있는 지역구에 이런 지역구에 정말 괜찮은 후보가 못 나와서 맨날 민주당한테 내주는데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와달라 다음 선거에 이러면서 막 그 선거구 분석을 하신 거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이 전용옥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막 이러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선거 막 나가서 막 하고 뭐 이랬던 그거를 데자뷰를 제가 돌려보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 30대 간 넘은 장미희 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충격과 상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자해라도 하고 싶은 심정. 왜냐하면 저도 겪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의 최고의 자해가 뭡니까? 나 은퇴한다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해가 뭡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정치 안 한다. 선거 안 나간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미인의 씨가 그렇게 총 공격을 당하고 하는 걸 보고서 와, 저 아가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배고픈 것도요. 배고파 본 분들이 더 그 배고픔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고파 본 사람들은 제가 영등포 갑에서 이렇게 이 4년 동안 뭐 8년 동안 제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무슨 회식 같은 거라든가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그 동네에서 되게 밉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면요 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꼭 그런 때 와가지고 딱 이 앉습니다.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요 막 꼴보기 싫어해요. 왜냐면 평소에 좀 행실이 그러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요 제일 고생해 본 분이 있어요. 정말 홀홀 단신 기차 타고 와가지고 남의 집 살이부터 하면서 얻어맞아가면서 밥 먹었던 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 사람 이렇게 상대도 안 해요. 저도 사실 얄미웠어요. 근데 그분이 남은 반찬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남았다고 하면서 전이랑 부침개 그 앞에 놔주고 찌개 다시 데펴가지고 와서 그 앞에 놔주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즉 이렇게 자기가 배고파 본 거를 이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인생에서 성공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장미인혜 씨에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제가 더 마음이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장미인혜 씨가 진짜 이렇게 은퇴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의 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확실하게 장미인혜 씨 이 SNS에 가서 힘내라. 우리가 있다. 그리고 정말 장미인혜 씨 옳은 말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맹호부대님도 방송국을 좀 아시나 봐요. 방송국 PD 기자들이 정신 못 차려서 문제지만 앞으로 방송국 직원들은 신원 확인하고 뽑아야 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네, 트럼프님 장미인혜 씨 정권 바뀌면 다시 캐스팅. 우리 장미인혜 뭐 팬클럽에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벤틀리 멤버님께서 4시 10분 구독해주세요. 아, 벤틀리 멤버님이 하시는 데인가 봐요. 네,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진님,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유, 누구는 고생 안 했습니까? 다 그런 거죠. 네, 4시 10분 구독합시다. 네, 우리끼리 구독 눌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유키김님, 송파갑, 김웅, 아이고, 네. 자, 마민성님께서 장미인혜 씨 4월 15일 이후에 다시 캐스팅 되실 거예요. 아우, 정말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양버들 멤버님께서 좌파들이 정말 선정과 이해 무조건 동조하는 문외아들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그래요. 리소야이님, 아, 네. 방송국 PD에 분명히 좌파들 투성입니다. 네, 리소야이님. 아, 거기에 우리 주동식 대표님이 나가시는데 이 호남에서 리소야님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말 우리 이찬보물 멤버님 말씀대로 우리가 빨리 이 멤버십 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독 많이 해갖고 빨리 제대로 이제 잡혀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정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창성님, 네. 정말 나이스데이. 네, 감사합니다. 오드리 헵번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장미인의 이 말하자면은 은퇴선언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은 뭡니까? 이 연예계, 특히 문학에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람시의 진지론, 이걸 통해 가지고 좌파들이 완전히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위대한 여배우 김지미 선생님들요, 이 한국의 영화계를 완전히 떠나서 미국으로 따님 있는 데로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계남이 꼴보기 싫어서, 문성근이 꼴보기 싫어서. 이 명계남이하고 문성근이 뭐 정지영이니 이런 완전히 좌파 감독들이 김지미 선생님을 마구마구 흔들었던 겁니다. 김지미 선생님도 우파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정지영이라고 이번에 무슨 뭐 블랙데이인가 뭐 이런 거 감독을 하고 남북은 했던 완전히 좌빨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지미 선생님이 그 전에 문공부 가갖고 이거 검열 이건 카트하지 말아달라.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다 호소도 하고 이랬는데 좌파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모릅니다. 좌파들은 즉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좌파들입니다. 네, 우리 라파솔님께서 멤버십을 스윗드림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와, 라파솔 멤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권 선생님도 정모하면 우리가 뵈야 되는데, 네,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옥주 멤버님께서 4시 10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고옥주 멤버님도 뭐가 있냐면 행동력이 있어요. 우리 고옥주 멤버님은 아마 정모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아주 예쁘시고요. 그 다음에 젊으세요. 감각이 아주 젊으셔갖고 저는 우리 고옥주 멤버님의 그 열정, 패기 이런 걸 보면은 와, 나의 롤 모델이다. 제가 고옥주님 뭐 하고 그렇게 차이도 안 집니다만, 내가 고옥주님 나이 됐을 때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게 생각하십시오. 아까 김해에서 이 장기표님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장기표님이 저는 이 와중에서 또 뭐 공천 신청하고 이런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정말 반듯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한번 돼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장기표님이 뭐 이래도 저래도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떠올리십시오. 임종석이를 떠올리십시오. 백원우를 떠올리십시오. 최강욱이를 떠올리십시오. 이러고 나면은 무조건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저도 참 이 나온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문제의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뽑아주기 싫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파들한테는 이번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판 4판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정말 최강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선거에 간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문재인부터 일단 먼저 선 문재인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산을 하든 견적을 뽑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이렇게 죄송하기도 합니다. 한때 이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공천한 거 저도 속상합니다. 근데 그럼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2판 3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크게 봅시다. 크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봅시다. 뭐 우리 지역구에 나온 인간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도 또 뭐 배신 때릴 인간들도 있으니까 정말 저 인간은 배신 때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은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하나로 갑시다. 네.